최근에 고동진 의원님께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이게 뭐 국회 들어가시기 전부터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는 좀 계속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통과를 좀 호소하시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좀 가장 쟁점이 된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에서 반도체만 예외 줄 수 없다 이러고 있는 건가요? 뭐 꼭 예외를 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네. 뭐 다른 산업의 이제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거 이제 걱정의 목소리가 있고 반도체 특별법이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좀 많이 언론에 이슈화가 됐는데 그것 말고도 뭐 특별보조금 지급 문제라든가 예. 뭐 이런 것까지 좀 펜딩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이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반도체 최근에 이제 AI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AI 기술은 그 AI의 그 알고리즘,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네. 이 세 가지가 항상 톱니바퀴처럼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없이는 AI 기술은 없는 거고 또 그에 강력하게 그 하드웨어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여기서 이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게 뭐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엔비디아의 그 GPU, 예. 그 GPU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메모리가 있어줘야 그게 돌아가는데 이 메모리가 집적도도 뭐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의 현재 메모리 기술로는 안 돼서 이걸 적층으로 쌓다 보니까 이제 HBM 메모리, 네. 광대형 메모리 예. 이야기도 나온 거고 이제 기술이 그렇게 그러니까 AI 전과 AI 후가 나뉘면서 메모리 기술이 과거에는 뭐 이런 전자제품처럼 어느 제품에든지 다 들어가는 부품이 됐다가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주문형 메모리로 이렇게 기술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적도도 깊어졌지만 어떤 그 개발 기간 자체가 늘어나 버렸어요. 과거 2017년에 뭐 한 1.7년에서 한 2년 걸리던 게 지금이 네. 저 3년 이상이 걸리는 네. 개발 환경 자체가 바뀐 건데 이 집적도의 예를 들면 여의도 그 63 빌딩이 250m인데 이 두 개 층 반, 그러니까 한 650m 정도 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설계도가 아기의 그 손톱 안으로 들어간다. 집적도가 이제 그 정도로 복잡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발 기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지금의 어떤 그 근로기준법 자체가 뭐 53년도 만들어진 거를 2019년도에 좀 일부 개정하고 2020년, 2021년 뭐 이렇게 각각 개정을 했는데 뭐 그 당시 산업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또 개정한 그런 법들이 예. 사실 뭐 AI를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느 누구고 이렇게 국회에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만들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지금이라도 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AI 기술이 2016년 그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뭐 온 국민이 이게 AI가 뭐냐 다 알게 되셨고 네. 그 이후에 2022년이고 오픈 AI가 챗GPT 나오면서 어떤 그 반도체 기술의 어떤 그 중요도, 집적도 이게 높아지면서 개발 기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그 산업계에서 우리 국회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님이 하신 얘기 중에 미국과 대만, 일본 이게 뭐 반도체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 국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미국과 대만, 일본 등이 반도체 만들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강제로 퇴근시키고 있다. 이게 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와닿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반드시 좀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요새도 그 미국의 엔비디아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라든가 뭐 네. 구글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라든가 뭐 이렇게 그쪽 현실을 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그 고소득자에 대한 화이트 컬러 익셈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소위 해서 연봉 한 10만 불 이상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뭐 주 52시간이라든가 이런 제도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네. 뭐 그만한 또 보수를 또 지급을 하고 예.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고도기술 인력에 대한 그 어떤 주 뭐 40시간, 52시간 이런 근무 제약을 두지 않고 네. 일을 하고 있고 뭐 대만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근무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그걸 지원을 해주고 있고 뭐 중국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 이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하는 그러한 제품인데 어떤 그 외국 기업하고 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게 해줘야지 않는가. 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만든 이제 그래픽이 조금 흘렀을 텐데 저게 네. 그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저런 식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니면 특별 연장 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면 된다. 제가 저 표를 이렇게 띄워주셨으니까 예. 짧게 설명을 하면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3개월 주 52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한다. 근데 내일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무슨 긴급 회의가 있으면 예. 오늘 내가 9시에 그냥 퇴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시간 휴식을 보장해 주는 거. 즉,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게 반도체 개발 업무라고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11시간 휴식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복잡도라든가 이 개발 기간 늘어난 거에 집중 근무가 뭐 평균 한 8개월에서 1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저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탄력적 그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6개월에 주 52시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6개월에. 근데 네. 이게 문제가 무슨 제약이 있냐면 단 사전에 주 단위 근로시간을 전부 정해놔야 돼요. 아, 그럼 6개월 후에 벌어질 것까지 예측해서 근로시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 예. 개발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네. 6개월 뒤 이걸 어떻게 주 단위로 근무 예. 시간을 정합니까?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제조나 생산 공정,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그 계절형 제품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에어컨 수요가 여름에 많을 것 같으니 예를 들어서 뭐 12월부터 이거를 생산을 시작한다든가 뭐 1월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쪽에는 현실적으로 맞을는지 몰라도 네. R&D 쪽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안 그런 맞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량 근로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노사 합의에 의해서 그 근로 시간을 재량적으로 위임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 자구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인데 이게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2019년도에 그 일본의 어떤 금융산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든 건데 금융투자 분석하는 쪽 요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실 금융투자 분석하는 쪽에는 어떤 뭐 상사 지시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개발 업무하고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죠. 네. 반도체 업의 특성상 어떤 그 관리자가 이 개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특별 연장 근무 이게 최대 3개월 한도로 한 번 연장해서 6개월까지 주 64시간. 예.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 개발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가 뭐 1년이 넘어가고 1.5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6개월을 올해 내가 다 소진을 했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다른 나라 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개발은 AI 기술의 등장 이후에 전후로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뭐 언론에서도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좀 호소 아닌 호소를 좀 했던 거죠.
지금 뭐 반도체 업계에서는 30분만 더 연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근로시간 때문에 장비가 꺼져서 다음 날에 2시간 동안 장비를 다시 세팅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좀 나온다고 그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일찍 아까 퇴근을 해야 되고 그럼 아까 저희가 이제 계속 좀 효과지 만들어서 설명했던 저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안 되고 예외 조항 넣어야 된다. 이걸로 이제 근로시간만 좀 해결이 된다면 반도체 업계에 약간 당장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지금 저거를 모든 근로자에다가 적용을 하자라고 하면 예. 민주당에서도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 노동계에서 많이 반발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 인력, 연구개발 인력 그게 아마 각 회사별로 보면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10%가 사실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봉도 높은 사람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건강과 어떤 충분한 보상 이런 것을 개인과 회사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반도체 특별법에 네. 주 52시간 예외 조항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뭐 반도체 인력 중에도 특별한 직군에 한해서만 설계, 연구개발 예. 인력들 한 10%가 안 될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 올해 안에 이게 법이 통과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까요? 뭐 쉽지는 않지만 다음 주 9일 날 산자위 그 법사 소위를 한 번 또 열기로 했고 네. 그때 못 다룬 어떤 그 것도 있고 또 요게 반도체 특별법을 또 우리가 언급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뭐 트라이를 계속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양당 간사 합의를 통해서 또 한 번 법사 소위를 열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연내에 이걸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일단 다하고 있고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11월 10일 날 이재명 대표께서 그 한국 경영자 총협회를 방문을 해서 예. 이 노동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놨더니 집중적 연구 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하다. 이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한번 하신 적이 있고. 아, 일괄적으로 주 52시간 적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나 보네요. 아,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경영자 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됐고 네. 11월 20일에도 예.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해야 된다 말을 여러 곳에서 한다. 저도 엄격하게 제안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당 대표께서도 이러한 사안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그 우리 산자위에 계신 어떤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산자위는 특히 그 여야 어떤 그의 갈림보다 어떤 진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당 대표 지도부에서도 어떤 이런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또 이 반도체 공부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성환 의원님 같은 분들도 잠깐 만나는데 어디 대학 교수님 초대해서 이렇게 또 배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나름 그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저도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전향적으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의 어떤 그 근거를 다 모아놓으셔가지고 여차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어디 회의에선가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아 이게 굉장히 사실은 다 적어 놓으셨네요. 지도부의 예. 그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 코멘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당의 방향성 잡는데 당의 방향성을 또 당연히 중요하죠. 가져가는 거고 예. 뭐 이재명 대표께서 반도체라고는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했지만 네. 뭔가 이 업계나 어떤 산업계 그다음에 이런 데서 그 단체 이런 데서 이야기가
분명히 뭐 들어가지 않았나. 또 그 이 대표께서 굉장히 그 실용적인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